자, 다음으로는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의 그 이른바 그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내용을 보면 현직 부장판사인 김모 부장판사가 2023년과 2024년을 전후로 전주지방법원에 근무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고교 동문인 변호사로부터 그 부장판사 부인의 바이올린 교습소 공간을 무료로 제공받고 그리고 현금도 받고 그 다음에 반지도 받고 그래서 이게 대략 합치면 뭐 수천만 원대 금품인 것 같아요. 네, 예. 이 특혜를 받은 이 금품을 받은 부장판사는 그 변호사가 맡은 항소심 형량을 깎아줬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예. 기각 이유를 보면은요.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뭐 늘 나오는 멘트죠. 소명이 부족하다. 예.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렇죠. 예. 글쎄요. 그게 공수처가 오랜 기간 동안 수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 전주의 변호사분들한테 압수수색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와서 뒤늦게나마 영장 청구가 되고 이제는 뭐 공수처가 나름 다 증거를 확보해서 자신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또 영장이 기각되면서 뭐 어떨지 모르겠으면 아마 다시 구속되기도 힘들 거예요. 이 판사의 경우에 재구속 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예. 또 그냥 추가로 뭐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한 같은 이유로 또 기각시킬 게 뻔해서 이게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얼만큼 공정하고 정상적으로 잘 다뤄질지 이제 계속 감시의 눈을 확실히 떠야 될 것 같고 이제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 사실은 의심받기에 충분한 일이잖아요. 예. 그 변호사가 갖고 있는 건물에 판사의 부인이 바이올린 교습을 했다는 거죠. 예. 거기 들어와서 예. 공짜로 무료로 예. 그죠? 그럼 그거 자체로도 일단 청탁금지법에서 얘기하는 일종의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또 판사와 변호사의 관계라는 점에서 보면 뇌물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도 현금과 금품이 오간 거를 뭐 그걸 뭐 바이올린 교습 비용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하던데 예. 그러면 교습 비용은 그렇게 꼬박꼬박 내면서 임대료는 왜 안 받냐고 그런 이제 그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고 그리고 그 이제 법조에서는 사실은 전주지방법원 항소부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의 모든 사건들이 항소되면 글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이제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부서고 거기서 요즘은 항소심에서 잘 형량이 깎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 보면 항소심에서 많이 선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점만 봐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었는데 하여튼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양측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가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했다라고 말을 했고 그 변호사 측은 건물을 교습소로 무상으로 쓴 적이 없다. 아예 없다. 네, 그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장판사에게 준 현금은 김 판사 아내에게 바이올린 레슨 비용을 준 것이다. 네. 그러니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따져봐야 될 일인데 그 바이올린 교습소로 빌려줬다 그러고 아니라 그러고 이제 그 부분은 예. 왜 그렇게 정면으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요. 공수처에 이제 재판하다 보면 이제 그 수사 결과 같은 게 드러나고 뭐 얘기가 될 거니까 좀 주목해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직 부장판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게 지금 10년 만에 일이지 않습니까? 예. 2016년에 김모 전 부장판사가 그 전 네이처 퍼블릭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아 구속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이처 리퍼블릭은 되게 큰 사건이었고 예. 액수도 되게 많이 받았고 많죠. 예. 예. 그래서 이번 어쨌든 그래도 10년 만에 현직 부장판사에게 영장이 청구돼서 놀라웠는데 예상했던 대로 기각이 돼서 일부에서는 이거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라고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공수처가 얼마나 확실하게 이걸 입증할 수 있을지 이제 잘 봐야 됩니다. 뭐 공수처가 무조건 다 또 제대로 잘 올바르게 수사했을 거라고 속단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예. 그것도 이제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여튼 드러난 사실과 상황만 놓고 보면 그냥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그나마 공수처가 있었으니까 이런 일들도 이렇게 세간에 회자가 되고 구속영장도 청구되고 그러지. 예. 공수처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묻히겠죠. 그냥 또 묻혔을 가능성이 높죠. 뭐 검사나 판사나 뭐 우리 딸도 거기서 바이올린 배웠는데 뭐 그거 그려 뭐 이랬을 수 있는데
뭐 하여튼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경각심을 갖고 잘 지켜봐야 될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이게 법 왜곡죄로 처벌이 가능하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이게 지금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잖아요. 법 왜곡죄 적용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항소심은 판사가 이제 내 재량 범위 내에서 한 거다라고 하면은 사실 할 말 없어서 그러겠네요. 무죄로 한 것도 아니고 형을 깎아준 정도라면 더 어렵습니다. 향후에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검사는 이제 파면이 가능한데 사법부인 판사는 여전히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파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탄핵을 통해서만 파면할 탄핵을 수 통해서만. 있죠. 예. 예. 다시 한번 느끼지만 판사는 조물주의 판사인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제 제대로 잘 작동을 해야죠. 앞으로 과거처럼 무슨 대통령한테 적용되는 기준을 다른 공직자들한테 적용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은 그 잘못한 건 맞는 것 같은데 탄핵까지는 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될 일입니다. 그거는. 예. 그러니까 처음에 탄핵 소추를 한 입법부의 의사가 또 국민적 감정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런 기초 위에서 이런 사람이 공직자로 특히 판사로서 있을 때 우리 재판이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심을 안 받을 거냐 그런 점을 생각해서 만들어낸 제도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좀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가 고교 동문 그리고 돈이 오갔다 이런 거는 이제 의혹을 충분히 살만한데 이제 물론 그 양측의 그 부인들 부인하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 이런 거는 처음부터 두 사람들이 이해 충돌 소지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그런 게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동문이 판사로 오고 거기 변호사가 있다 하면은 또 의뢰인들이 엄청 찾아가거든요. 그런 예. 인간관계를 통해서 뭔가 더 특별한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이제 해결이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결국 당사자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서로 간에 뭐 동문 관계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넘지 못할 선이 있는 거죠. 그런 선을 넘어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판단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조폭 연루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연일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토리라인이 워낙 부실해서 쓰다만 소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검찰이 파타야 살인 사건 주범에게 대통령과 조폭 간의 연루설을 인정하는 허위 증언을 대가로 감형을 제안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전에 그 김성태 전 쌍방울 부회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때도 김성태 전 부회장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성태가 그 이재명 그 당시 그 성남시장인가요? 그쪽에 이제 돈을 준 적이 없는데 검찰이 준 거 있으면 불어라라고 해서 감형을 제안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폭로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또 다른 그 주범 김형진 씨가 말하는 거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조폭 간의 연루설을 인정해라. 그렇게 되면은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유도하면서 형량 거래를 시도했다는 건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엄청난 파장 아닙니까? 그래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지금 화가 나신 거고. 그러니까 이게 평생 억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 계속해서 X에다가 올리시는 것 같은데 매불쇼에서 보도가 된 거잖아요. 이 성남국제 마피아파 소속의 조직폭력 배임을 이용해서 김영진의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당시에 내가 정말 전 성남시장이던 이재명과 이런 조폭, 뇌물수수, 커넥션 허위로 증언해주면은 10년 감형해줄 거야 하고 검찰이 정말 조작하고 어떻게 보면은 진술을 허위로 유도해냈다는 그런 정황이 옥중 편지를 통해서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매불쇼에서 보도가 됐으니까 사실관계 확인은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예. 결국에는 그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 이재명 죽이기에 일환으로 검찰이 열일했다. 그래서 장영하 변호사의 그런 조폭 연루설뿐만 아니라 이런 김영진 이 조폭까지도 계속해서 그리고 김성태 쌍방울도 그렇고 위례 도시랑 대장동이랑 그런 여러 가지를 계속 켜켜이 쌓이면서 윤석열이 아니 뭐 검찰이 왜 이재명 하나 못 잡아들어? 이런 방식으로의 그런 주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대통령과 결국에는 법무부와 그리고 검찰의 커넥션이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결국에는 정치 검찰들이 잘하는 그런 조작, 수사, 허위 진술 강요, 압박
그런 수사 이런 것들이 작동을 했다는 것들이 이제는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스물스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에 그렇게 내가 마치 조폭과 연루돼 있는 것처럼 어이없게 보도를 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꼭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 실제로 이게 사과를 했는데 예. 그 노조에서는 좀 반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조는 언론의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라고 반발을 했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곧바로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아무 말 해대는 잔치를 하면은 그게 언론의 특권입니까? 적어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뭔가 그런 권력에 대해서 견제하는 보도를 하는 것도 맞는 건데 그게 잘못된 걸로 드러나면은 아 잘못된 보도였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하는 계기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론은 정말 받았으면서 난타전을 할 때는 막 그렇게 단독 보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은 쓱 발 빼고 아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서는 그 사람은 완전히 악마화되고 프레임 씌우는 지금 잘못된 그런 언론과 정치 관계가 피해자들이 정말 많이 양산이 됐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그 대통령의 X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개혁, 그러니까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그 다음에 언론 개혁.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사실관계에 대한 팩트 체크 잘해야 된다. 예. 여러 가지 잘못된 보도를 하면서 이것을 인플루언서처럼 하고 있는 언론의 잘못된 행태, 특히 요즘에 경쟁 보도랑 뭐 속도전이랑 이런 것들이 점점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심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팩트 체크 잘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카더라 통신을 그냥 보도해 버려요. 그리고 그거를 악의적으로 하는 정말 중량감 떨어지는 매체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서 뭐 광고비 받고 이러면서 조회수 눌리고 이런 그 악순환에 그 계속 반복되는 것과 특히나 그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런 언론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